자, 우리 76조 프랙티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빈칸은 조금 긴 구였죠. 그리고 첫 번째에 뚫려있네요. 이렇게 첫 번째에 뚫려있다는 것은 주제문을 앞에 빵 냅두고 뒤에는 예시나 사례들을 들어서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주제문일 거고 for example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예시와 사례를 보고 이 주제문, 즉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할 거 3번, 4번 다 어렵다고 했는데 지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고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에요. 약간 철학적인 것들도 나오고 약간 눈에 확 안 와닿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렵다고 표현했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볼게요. What was a core competence in one decade made 삐리리예요. 자, what이 나왔어요. 여러분 what 배웠겠지만 여기서의 what은 무엇이 아니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줄여서 나는 선포관대라고 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선행사 the boy 같은 선행사가 있고 뒤에 관계대명사죠. the boy who blah blah 해가지고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냐면 요런 보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what은 요거 더 보이부터 관계대명사까지 다 합쳐져서 what으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행사 없는 거죠. 포함했으니까. 근데 해석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core competence in one decade예요. 코어는 핵심. 우리 막 코어 운동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핵심 부분이 복부 부분을 주로 말하죠. 그래서 competence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야. 근데 decade는 10년을 우리가 decade라고 하거든요. 1이니까 10년 안에 핵심 역량인 것은 아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10년의 그 핵심 역량인 것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 또 어떻게 될 건지 for example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하셔야겠죠. For example, in the 1970s and 1980s, quality as measured by defects per vehicle was undoubtedly a core competence for Japanese car companies. 라고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1980년대에 여기 이렇게 S가 붙으면요. 70년대, 80년대라는 거예요. 이때 질, 우리 양과 질 할 때 quality, 질은 근데 어떤 질인지 요 파란색 삽입 구문으로 넣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as는 접속사처럼 쓰인 건데요.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measured가 나왔죠? 원래 여기 it is가 있었어요. As it is measured by defects per vehicle인데요. 이렇게 그냥 생략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질은 근데 어떤 질이냐면 뭐와 같은 질이냐면 measured 이것은 측정이 돼요. 뭐에 의해서? 결함들에 의해서. 어떤 결함? per vehicle. per라는 것은 모모당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130km per hour라고 하면은 이게 hour가 시간이잖아. 시간당 130km를 간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per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vehicle니까 vehicle은 차량이에요. 운송수단이지만 여기서 차량으로 본다면 차량당 결함들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되어진다. 이 질은 측정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결함들에 의해서. 어떤 결함들이냐면 차량 한 대당의 결함들에 의해서 측정된다. 측정되는 것과 같은 그 질은까지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그 질적인 측면은 차량 한 대당의 결함들로 측정되는 이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차가 딱 나왔어. 차 한 대당의 결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 결함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질이 측정이 되나 봐. 이 차량의 질은 우수하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was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뜻이에요. doubt 하면은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doubtedly라고 부사로 만들었고요. on까지 붙여서요. 의심의 여지 없이 core competence였어요. 핵심 역량이었어요. 누구에게?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일본이 좀 선구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어. 잘 만들었었어. 뭐 도요타나 이런 미쓰비시, 혼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일본이 조금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선구적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의 질이야. 근데 어떤 질이냐면 이것이 측정되어져 있어. 차 한 대당의 결함들로. 그러니까 차 한 대당의 결함들로 측정되어진 이 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아주 핵심 역량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superior reliability was an important value element for customers and a genuine differentiator for Japanese car producer. 자, superior, inferior. 여기서 이거 반대말은 inferior예요. 우리 왜 우성, 열성, 유전자 이런 말 하죠. 그때 되게 많이 쓰여요. 어쨌든 우월하고 뛰어난 걸 superior라고 하는 거야. 우월한 신뢰성 또한 굉장히 important, 중요한 가치 요소였어요.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genuine 하면 진정한. genuine, 굉장히 진실성 있고 진정하고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요. 뭐 시계, 가죽에 많이 써있는데 genuine leather 하면은 진짜 가죽인 거고 fake leather 그럼 인조 가죽인 거고 이런 것처럼 진짜의 진정한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진정한 differentiator, different, differ 다 배웠던 단어인데요. 이거에 또 다른 명사요. differentiator라고 그러면 차별성을 주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일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80년대에서는 그 차 한 대당 나오는 결함들에 의한 질적인 측면이 뭐였냐?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핵심 요소였대요.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신뢰성 또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였대.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차를 사잖아. 그리고 진정으로 구분하는 거였대. 누구에게? 일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가 그때는 질적으로 뛰어났고 그것이 진정이 그것들을 다른 회사들과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구분짓는 점이었다는 얘기예요. It took more than a decade for Western car companies to close the quality gap with their Japanese competitors, but by the mid-1990s, quality, in terms of initial defects per vehicle, had become a prerequisite for every car maker. 자, 되게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요. 어쨌든 일본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 결함의 요소는 중요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했고 이것이 진정으로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it took more than a decade. 자, 그것은 걸렸어. 뭐 하는데? decade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It takes 시간 to라고 하면은 이 to 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0년이 걸렸어. 뭐 하는데? 요 to 하는데. 누구에게 의미상해 주어? Western car company.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사실 난 잘 모르지만 그런 서양의 회사들보다 일본이 차를 잘 만들었나 봐. 70년대, 80년대에. 어쨌든 웨스턴 카 회사들에게 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10년이 넘게 걸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 close the quality gap. 그러니까 갭은 그 차이지, quality는 질.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의 차이를 close, 좁히는데.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의 차이를 좁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대요. 누가? 서양의 자동차 회사지. 그리고 뭐에 관련된 갭이냐면 with the Japanese competitors. 그들의 일본인 competitor,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일본인 경쟁자. 그러니까 그들의, 여기서는 서양 자동차 회사겠죠? 그들의 일본인 경쟁자, 일본 회사의 경쟁자들과 그 질적인 측면의 갭을 좁히는데 서양 회사들이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니까 일본이 10년 이상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질적으로도 뭔가 훌륭하고 이런 genuine differentiator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좁히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by the mid 1990s니까 아까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었죠? mid니까 중반이란 뜻이야. 1990년대 중반에 어떤 질적인 측면이냐면 in terms of 묶어서 되게 많이 쓰여요. 뭐에 관해서냐면 초기 결함에 관해서. 차량당. 그러니까 차량당 초기 결함에 관해서의 그 질적인 측면은 had become 과거 완료죠. 이미 된 거야. 뭐가? prerequisite. 조건이 내가 오타예요. precondition 혹은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됐어요. 모든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970년대, 1980년대는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차를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코어 컴퓨터 핵심 요소는 뭐냐면 차량 한 대당 결함의 개수였어. 아마 미국 회사보다 일본 회사들이 만든 차량의 결함이 더 적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핵심 요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즉 일본 회사들이 만든 차는 결함이 좀 적더라. 해가 일본 회사들이 인기가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 퀄리티 갭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서양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 퀄리티 갭 줄이는 거. 그러니까 결함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일본 회사가 만약에 차량 한 대당 2개의 결함이 나왔어? 그럼 서양 회사가 차량 한 대당 5개의 결함이 나왔어? 이거를 줄이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대. 70년대, 80년대에는 이미 일본이 더 우수했으니까.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즉 10년 넘었죠? 1990년대 중반에 초기 차량당 결함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미 그것은 모든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에게 전제 조건이 되었다. 즉 일본 회사들도 차량당 결함 개수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 미국에서 만드는 그 서양 회사에서 만드는 차량 초기 결함 개수도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일본이 그 차량 결함 개수를 월등히 적어서 뛰어나서 그게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 10년 넘게 따라 걸렸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그거에 관해서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제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지. 이미 차량 결함 개수는 깔고 간다는 얘기죠. 이미 다 그걸 충족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 there is a dynamic at work here that is common to other industries. 자, there is a dynamic이 있다고 했어요. dynamic 하면 역동적인이라는 여러분 형용사 많이 알고 계시지만 dynamic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여긴 역학이 있대. 역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사실 선생님도 국어적 능력에 딸려서 약간 안 와닿는데요. 역학을 보면은 서로 관계되는 영향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서로 영향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역학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다. 어디에 at work를 이렇게 묶어서 작용하는 혹은 happening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작용하는 역학이 있어. 근데 어떤 역학인지 이 초록색 가로가 다이내믹을 꾸며주고 있는 거랑 관계되면서 있어요. 어떤 역학이냐면 common to other industries.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That is common to 하면은 공통적으로 어디에? 다른 산업 분야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공통적인로 작용하는 역학이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건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었어. 일본 회사가 서양 회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어. 질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그 질적인 측면은 자동차 한 대당 발견되는 결함이었어.
근데 그 결함의 개수가 일본이 월등하게 적었어. 서양 회사들보다. 하지만 서양 회사들도 열심히 따라잡아서 이제는 자동차에서 발견되는 결함의 개수가 거의 비슷해서 전제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그건 더 이상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고 다른 걸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이미 전제 조건이 되어버려서. 이런 여기서 적용하는 역학이 다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Over long periods of time,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what was once a core competence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 그러니까 what was once, 자 once는 한때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may become, 아마 될 거야. baseline,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baseline capability,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되는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이제 아마도 베이스라인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 회사에서도 한때는 결함이 없어 최고야! 라고 했던 핵심 역량인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이스가 된다. 다 똑같이 그 정도 결함은 없더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뛰어난 것이 있었지만 다 따라잡혀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quality, rapid time to market, and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 once genuine differentiator are becoming routine advantages in many industries. 보시면 질, 그리고 묶어서 보셔요. rapid time to market. rapid은 빠른 거고 빠른 시간 안에 market, 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시 속도. 출시된다고 하고도 진짜 출시 안 되는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출시 속도, 그리고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소비자 응대에 빠르게 대답하는 거, 소비자의 불만에 빠르게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때는 진정한 차이점이었는데 라고 지금 여기가 삽입해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LG, 삼성이 있으면은 백색 가전은 LG다. LG가 짱이야. 가전은 이랬었던 그런 질적인 측면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한때는 그랬었지. 하지만 뭐 지금은 좀 비슷비슷하더라. 기술력이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질적인 거, 아니면 빠르게 출시되는 거,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빠르게 응대하는 거. 한때는 정말 진정한 차이점이었는데, 그 회사를 빛내주는 진정한 차이점이었는데 그것들이 becoming 되고 있어요. routine advantages. 루틴이 일상적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advantages, 이점이란 뜻이야. 일상적인 이점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산업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 지금 계속했잖아. 내가 일부러 설명 되게 많이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최고였던 코어 컴피턴스가 핵심 역량이 나중에는 그냥 베이스라인이 되더라. 그냥 깔고 가는 게 되더라. 그거를 예시로 처음에 자동차 회사를 말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더라. 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1번 주제문을 보시면 다시 자, 한때 10년 동안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베이스라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고르면 되겠죠?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야기합니다. 경쟁을 어디에서? 산업 사이에서, 기업 사이에서, 회사 사이에서 경쟁을 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 자,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됩니다. 아주 불과한이라는 뜻이에요. 불과한 능력, 아주 작은 능력이 된다는 얘기야. In another decade, 다른 10년 동안. 자, 사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런 단어들, mere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이걸 좀 풀 수 있었고 in another decade, decade가 생략된다는 걸 알아야 푸실 수 있었어요. 답은 2번인데요. 우리가 여지까지 말했던 거는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전제 조건이 되더라, 베이스가 되더라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더니 그냥 단순히 약간 그저 그런 능력이 되더라, 다른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2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게 최고의 핵심 역량이었는데 90년대 되니까 그거 핵심 역량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mere capability, 그냥 단순한 뭐에 불과할 능력이 되더라, 다른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 이제 다른 것도 오답도 봐야겠죠. 어쨌든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end up ing 하면은 결국 뭐뭐가 되는 거야.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결국 recognized 인식되더라. 결국 뭐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서. 이런 얘기는 없었죠.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된다는 얘기가. 자, 다시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줍니다. 뭐를? 영감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미래. 영감 준다는 얘기 없었죠? 자, 또 5번.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만듭니다. 뭐를? 토대를. 누구에게? 다른 역량에게. 다른 역량에게 토대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 없었죠. 어쨌든 한때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별거 아니게 되더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기침이 나온다면서 요새 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리 송부의 말씀 올리고 77쪽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거 어렵다고 했는데 이 어렵다는 것은 단어가 조금 어렵고 이게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렵다고 한 거지 뭐 영어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more than 2,000 years ago, Aristotle wrote that happiness is a condition. 자,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여러분? 이걸 영어로 아리스토틀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틀은 썼어요, 데디아의 사실을. 무슨 데디아의 사실이냐면 행복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It is not something that is achieved by pursuing it directly. Rather, it is something that comes up through our engagement in purposeful activity.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을 이해하면 이 지문은 다 이해할 거예요. 자, it is not something that 여기서 it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그러니까 happiness를 말한 거예요. happiness가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 이것은 뭐가 아니야. 그 뭐가 뭐냐면 이 초록색 괄호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뭐냐면 that is achieved 여기 수동태죠. P 플러스 PP죠. 성취하는 게 아니고 성취되는 거야.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something이 지가 스스로 뭘 성취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돼요. 다시 by 다음에 ing를 쓰면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ursue를 추구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it은 happiness야.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이거야. 뭐냐면 comes out 나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어디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활동과 행동에. 자, 다시 행복은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행복은 그 자체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그래서 그것은 아주 그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조건이다. 행복은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참여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어 보시고 갈게요. engagement는 참여라는 뜻이고요. 주로 in이라고 많이 쓰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 동사로도 많이 써요. engage in.
participate in 비슷하게 어쨌든 in하고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보다 내가 뭘 하면서 행복을 얻는 거잖아.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law of indirect effort 까지만 보시면 자 이것은 하나의 말이야. 하나의 진술이야. 뭐에 대한 진술이냐 하면 law of indirect effort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대한 진술이야. 자, 간접적인 노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참여함으로써 얻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어. 철학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그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대한 말이라는 거야. 이거 간접적인 노력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데 철학적인 언어 그 용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 너무 법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규를 어겨서 뭐 법을 어겨서 이때 법이라기보다는 뭐 피타고라스의 법칙 같은 그 법칙으로 쓰인 거예요. This law simply says that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 comes to us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directly, 지역에 따라 다 발음이 다릅니다. 자, 이 법칙이 뭐겠어? 간접 노력의 법칙이겠지. indirect effort에 관련된 법칙이겠죠. 이 법칙은 단순히 말합니다. 대리할 사실. 뭘 말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이 초록색 괄호가 꾸며주고 있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get in life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involving 포함하면서 뭘 포함해서? 정서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경험.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경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서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인생에서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comes 옵니다. to us.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간접적으로. rather than 뭐가 아니고 직접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접 노력의 법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간접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얻는다. 즉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뭘 하면서 얻는다 라는 말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칙은 단순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고 라고 말합니다. It comes to us as a result of feeling. 이것은 옵니다. 우리에게 뭐로써? 삐삐삐의 결과로서.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밑에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의 결과냐면 간접적인 뭐의 결과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If you pursue happiness directly, it eludes us. 자, 우리가 만약에 pursue 아까 배웠죠? 추구하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행복은 elude 이것도 아시면 좋은 단어. elude 빠져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를 지나칩니다. 우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려면 우리를 꼭 비껴간다는 얘기지. But if we get busy doing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 and make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we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근데 우리가 만약에 get busy doing, busy 플러스 ing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쁜 상황에 놓였어. 뭐 하는데? something 하는데 근데 그 something이 뭐냐면 또 초록색 괄호가 꾸며주고 있죠? 우리가 뭘 하는데 바쁜 상황에 놓였냐면 to us, 우리에게 전치사죠?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something을 하는데 바쁜 상황에 놓였다면 그리고 make progress, 진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우리의 꿈들을 향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꿈들 죄송해요. 우리의 꿈들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다면 자,
and를 기점으로 두 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하는데 바쁘게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꿈들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다면 우리는 find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걸 feeling하고 있는 걸. 어떻게 feeling해? 굉장히 happy하다는 것을. 자,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써 있죠? find 목적어 보어라고 많이 써요. find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 보어 많이 쓰는데 이 보어는 ing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보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목적어가 뭐야? 우리 자신이 굉장히 해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피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하는데 바쁘게 놓여져 있고 또 우리의 꿈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답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Law of indirect effort. 자, self-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뜻이죠. 이 자신감은 또한 be subject to 뭐뭐의 지배에 있다. subject는 피지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배웠어요. 전공, 과목, 피실험자, 피지배자. 이거 우리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차시에 나왔었는데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자신감이라는 것도 또한 뭐의 지배에 있냐면 이런 law of indirect effort, 간접적 노력의 법칙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도 내가 자신감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놓여있고 뭘 하다 보면 자신감을 얻고 뭘 성취하면 자신감을 얻는 거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we achieve higher levels by setting and achieving even higher goals and objectives. 우리는 성취합니다. 더 높은 수준을 뭐 하면서? by setting, 설정하면서 그리고 achieving, 성취하면서 even higher, 더 훨씬 더 높은 목적과 목표를. 자, goals, objectives, goal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objective가 조금 더 낮은, 더 하위 개념이에요. 목적, 목표.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비슷한데 그걸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만 이게 좀 더 크고 이게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해. 뭐함으로써? 바이아이엔지 아까 배웠죠? 세팅함으로써 그리고 성취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목적과 목표를 훨씬 더 높은 목적과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면 더 뿌듯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셀프 컨피던스를 얻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비교급이죠? 이 더 높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even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이라고 해석하시고 이 even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많이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s we move forward step by step, once we feel ourselves advancing in life, we feel better and more capable of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s. 자, as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뭐 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move forward,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step by step, 단계별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once, 일단 우리가 느껴요. 우리 자신이 advancing,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느끼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접속사가 있고요. 여기도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진보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느낍니다. better, 더 낫다고. 그리고 more capable, 더 능력 있다고 느낍니다. 뭐에 있어서? take on 하면 맡다라는 뜻이야. 내가 이 분야를 맡을게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맡는 것에 대해 더 능력감이 생긴다는 거지. even more challenges, 더 어려운 챌린지. 그러니까 더 어려운 도전 과제를 더 어려운 도전 과제를 맡는데
더 more capable하고 더 better, 더 낫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행복이나 self-confidence는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뭐에 참여함으로써 추구하는데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가 점점 이런 더 우리보다 우리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고를 세팅하고 성취하면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고 심지어 우리가 그 진보하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써 우리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챌린지들을 맡을 그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빈칸을 보시면 그것은 옵니다. 행복은 옵니다. 우리에게 뭐로써? 어떤 것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3학년 2반 김은경, 3학년 2반 김은경, 이 학생은 지금 1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합니다. 3학년 2반 김은경, 3학년 2반 김은경, 이 학생은 지금 1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래서 뭐의 결과냐면 doing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하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두고 밑에 거 봅시다. Recovering from 자, doing something else, 어제 다른 것을 함으로써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얻는다는 거 왠지 맞는 것 같죠? 2번 과거로부터 회복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 안 나왔죠. 자, taking a second chance seriously. 그러니까 진지하게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결과. 두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 이런 얘기 안 나왔죠. appeal to 하면 호소하는 거야. appealing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as many people.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의 결과를 얻는 거 아니죠. 자, comparing the expected and actual performance. 기대하고 예상되거나 혹은 실제로의 수행에 대한 것을 비교함의 결과로서 이런 얘기 안 했죠.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 수행 결과 비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른 걸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결과했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